이번 코너는 퀴즈 풀고 부동산 지식도 업 시키는 코너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퀴즈 주제는요.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 들어는 보셨죠? 요렇게 생긴 건물들 대부분 다 지식산업센터라고 보면 돼요. 뭔가 이제 회사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알고 있는 큰 기업은 아니고 뭐 무슨 타워, 뭐 무슨 벨리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대부분 다 지식산업센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기본 지식을 업 시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접근할 때는 볼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요. 자, 이제 슬슬 퀴즈가 나갑니다. 서울의 지식산업센터 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2018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거해서 일단 10단위까지는 맞춰주시는 분에게 정답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자,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숫자만 적어주시면 돼요. 서울 10단위까지 아니라 100단위까지만 맞춰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100단위까지만 맞춰도. 아하, 오케이. 일단 시간 관계상 김미현님 370개 인정해 주겠습니다. 원래는 316개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데 일단 300대라서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서울이 지식산업센터 수가 316개라면 그러면 경기도는 몇 개일까요? 경기도 전체 경기도는 몇 개일까요? 일단 이것도 100단위까지 맞으면 인정해 줄게요. 아, 100단위, 이거는 100단위 너무 그거 한데 10단위까지 가야 되겠는데 10단위까지 좀 올려주세요. 마지막에 10까지 같이 적어주면 좋겠어요. 일단 힌트 드리면 첫 숫자가 3으로 시작합니다. 정답이 분명히 있지 싶은데 있다. 메시지 코리아님 350 정답입니다. 355개 정도 돼요. 경기도에 상당히 많죠. 제가 뭐 위에 있는 분을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복골복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셔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보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전국에 지식산업센터 현황표를 제가 지금 띄웠거든요. 여기 서울은 지금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민간에서 진행한 것들 포함해서 합치면 316개쯤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355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두 친구를 합치면 퍼센테이지가 전국에서 거의 뭐 34, 38이니까 60, 72%쯤 돼요. 인천은 이제 광역시 치고 그나마 딴 곳보다 좀 더 많아서 이거 합치면 좀 더 올라가죠. 70, 80까지 올라가네요. 그래서 수도권에 거의 80% 가까이 있다. 80%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뭐 부산 이런 것들은 뭐 44개. 대전에도 있다. 그래서 뭐 센텀시티에도 있고요. 지방 여기저기 보면 다 있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일자리가 많고 수요가 많은 곳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들어와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할 수 있을까? 결국은 사람은 돈을 안 벌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보면 결국은 또 계속 수도권에 몰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볼륨을 대충 확인해 봤다면요. 밀집도를 또 아는 게 중요해요.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에 여기저기 분산돼 있을까요? 아니면 특정 구역에 딱 밀집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돼 있을까요? 후자거든요. 서울은 대략 6곳에 밀집되어 있어요. 자, 이 6곳 중에서요.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 3곳 이상 맞추시면 정답으로 인정해 줄게요. 3곳을 한 번에 다 적어주세요. 어디 이렇게 3곳으로 적어주시면 정답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정답이 나왔네. 가산, 구로, 성수.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역시
태희님, 정답. 정답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 밀집되어 있냐면, 제가 지도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서울이에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점들이 어디 많죠? 자, 점들이 보면요. 여기 점 이렇게 몰려있죠? 이 녀석이 뭐냐면 구로 디지털 단지예요.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돼 있죠? 가산 디지털 단지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도 뭐 확 몰려있죠? 여기 보통 이제 성동 건역의 성수 쪽에 여기 또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또 여의도 쪽은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 이제 여의도 건역이고요. YBD, 그 다음에 여기 강남, GBD, 여기 뭐, 여기 또 이제 CBD, 이렇게 센터를 해서 요 세 가지가 일자리가 많지만 지리산업센터는 요렇게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등포구 건역에 있고요. 그리고 광서구 건역에도 있어요. 서울은 이게 거의 다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2015년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불과 4년 동안 여기 문정지구에 점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2015년 쓰는데 문정지구도 정답에 가까워요. 그래서 구로, 가산, 영등포, 광서, 성동, 문정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3개 답하신 이태희님에게 정답 해드린 거고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오늘도 대단한 정보 또 배워가죠. 그리고요, 또 가보죠. 그럼 경기도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경기도는 어디 있을까요? 혹시 아셔요? 경기도는 더 많은 곳에 있거든요. 경기도는 제가 또 저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지도에 한번 표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답지를 보고 우리가 권역별로 조금 밀집되어 있는 곳들을 찾아보면 일단 왼쪽부터 고양시는 밀집되어 있지 않아요. 김포 수요가 적기 때문에 밀집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부천에 밀집되어 있어요. 부천 지립산업센터. 그리고 내려오면 광명 쪽은 생각보다 몇 개 없어요. 이거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냐면 시흥에 은근히 많아요. 시흥에. 그리고 더 내려가면 안산에도 있어요. 근데 안산은 어떻게 보면 진짜 공단이라 가지고 좀 첨단이라든지 좀 사무실 용도라기보다는 진짜 약간 진짜 옛날 아파트 공장 그런 느낌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좀 컨셉이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안양, 의왕, 금포 쪽에 밀집되어 있고요. 또 나아가서 수원 쪽, 그리고 용인의 찔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여기 있고요. 중원구에. 판교 쪽은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남 쪽에 요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재밌죠? 또 새로운 지식을 알았어요. 당연히 밀집되어 있는 곳들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전혀 모르는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할 때는 법률을 좀 이해해야 돼요. 법률을. 자,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인가요? 주택의 법률을 받을까요?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적용되는 법률의 이름은 뭘까요? 지식산업촉진법. 이름은 그럴싸하네. 야, 지방세 특례 제한법도 나왔다. 와, 대단하다. 이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세법에 관련된 거라서. 정답자 나왔는데요. 슬림나님,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줄여서 보통 산진법이라고 하거든요. 정답 맞습니다. 슬림나님. 자, 이번에 또 퀴즈 나갑니다. 이번 퀴즈는 진짜 쉬운 거예요. 지식산업센터는 과거에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과거에 지식산업센터를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을까요?
어허, 이건 탈피 바란 사람이 유리하네요. 아파트형 공장, 정답입니다. 조경남님. 이번 퀴즈 좀 수준 좀 낮았죠. 아파트형 공장이었어요. 자, 또 퀴즈 나갑니다. 아파트형 공장이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을까요? 그 년도를 적어주세요. 몇 년도부터 아파트 공장을 안 부르고, 어허, 정답 나왔네요. 2010년도, 어허. 부코님. 정답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이 산지법 그리고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바뀐 지 꽤 됐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이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라고 얘기하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또 퀴즈가 나갑니다. 보통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기업들이잖아요. 또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혜택을 좀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세금 절세 효과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가 있고요. 또 보유하려면 또 재산세가 나가야 되고요. 또 기업이 돈을 막 벌고 나면 세금을 법인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 자, 퀴즈 나갑니다. 최초 분양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게 되면 취득세 감면 몇 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야, 뭐 질문 나가기 전에 바로 올라왔어. 대단해. 임소영님 정답. 취득세 50% 감면해줘요. 최초 분양에 한해서. 그냥 입주한 걸 샀다고 해서 취득세를 할인해주는 게 아니고요. 분양했을 때 50%가 맞습니다. 그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자, 그 다음 퀴즈 나갑니다. 그러면 재산세 감면도 해줘요. 최초 분양한 걸 받게 되면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그 퍼센테이지는 37.5%를 감면해줘요. 이건 퀴즈가 아닙니다. 여러분, 37.5%를 감면해주는데, 그럼 재산세라고 하는 거를 내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해주는데, 그럼 과연 몇 년 동안 감면해줄까요? 자, 몇 년 동안. 이게 퀴즈예요. 37.5%는 맞는데, 이걸 몇 년 동안 감면해줄까요? 야, 정답 나왔다. 이혜림님, 정답. 5년. 여기 딱 나왔어. 시작하자마자. 이혜림님. 축하드립니다. 5년 동안 감면해줘요. 5년 동안. 물론 나중에 뭐 법이 바뀔 수 있긴 한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걸 이해했어요. 자, 그랬을 때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자, 제가 만약에 저기 파주에다가 법인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이 파주는 과밀 억제권 밖이에요. 아니면 제가 법인 설립했는데 뭐 대전 같은 곳에 했어요. 지방의 대전에다가. 자,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저기 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이미 입주가 다 돼 있는 거 한 5년 차 넘은 거를 사게 되면 그때 취득세율은 몇 프로일까요? 과밀 억제권 밖에 있는 법인이 과밀 억제권 안에 있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 보통 몇 프로 내야 되는지. 우리 아파트는 1.1%만 내면 되죠. 근데 지식산업센터를 몇 프로를 내야 될까요? 참고로 소수점이 있어야 돼요. 소수점이 들어가야 돼요. 딱 떨어지잖아요. 일단 힌트 드리면 8%보다 좀 더 써야 돼요. 8보다 높아야 돼요. 정답 나왔다. 정답이 나왔는데 요거 참 아까 맞추신 분이네. 자, 경사님 9.4% 정답. 경사님 축하드립니다. 9.4%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파주에 있는데 저기 용인에 있는 걸 샀어.
근데 용인은 과밀 억제권 바뀌거든요. 또는 내가 파주에 있는데 저기 대전에 있는 뭐 지집산센터를 샀어. 그러면 그냥 평이한 그냥 4.6%를 내면 돼요. 원래 아파트는 1.1이지만 이거는 상가랑 거의 똑같은 유리라서 4.6%거든요. 일반적인 세율이, 취득세율이. 근데 그게 이제 세배가 중과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취득세와 등록세 이런 것들이 다 더한 거에서 곱하기 3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이게 나중에 계산 수식은 검색해 보세요. 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9.4가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금액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새로 분양을 받게 되면 50%를 할인해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50% 할인을 받으면 4.6을 낼 거를 2.3만 내면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면서 2.3%를 내는데 나는 지금 다 지어진 거를 만약에 턱 사게 됐을 때 최대 막 9.4까지 내니까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 이러한 지방세 감면 같은 경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그 내용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이게 몇 조에 정의되어 있을까요? 퀴즈 나갔습니다. 마지막 퀴즈네요.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법령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서 지방세 치시면 지방세 특례 제한 시행령 같은 거 다 나올 거거든요. 거기 보면 조항이 있어요. 일단 힌트 드리면 50에서 60 사이에 있어요. 아, 역시 답 나온다. 황영복님 정답. 자, 58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법하고 이런 것들은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주소가 law.go.kr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간 다음에 딱 들어가서 지방세 탁 치는 거죠. 치고 현행 법령 누르면 지방세 울랄라 엄청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가 보이냐면 그냥 지방세법이 아니라 쭉 보면 지방세 중에서도 특별히 요거는 약간 뭐 하나를 더 이렇게 뭐 혜택을 주거나 그런 거 할 때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여기 탁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1조부터 시작해서 뭐 조항이 엄청 많아. 이 중에서 어떻게 하냐? 검색을 눌러서 지식산업센터 탁 치면 어디가 나와요? 이미 검색이 됐죠. 제58조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하고 구체적으로 적혀있어. 읽어보면 돼. 여기 보면 뭐 언제까지 이것도 뭐 구장해주는 게 아니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근데 이 지방세의 범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전부 다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경우에 얼만큼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그리고 위에 보면 최초 분양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분양 받았을 때. 그래서 최초로 지리산들을 받은 그 입주자, 그 사람은 50%, 100분의 50을 경감해준다. 뭐를 취득하는 취득세를. 경감된 취득세. 근데 만약에 이거를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그 뱉어 놔야 된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사용 안 하고 엄하게 다른 목적으로 1년 내에 쓰면 그것도 좀 문제된다. 뭐 이런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지리산터에 대해서 뭐 알아야 될 것들이 많긴 한데요. 일단 아까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서 법령이 어디에 있냐면 국토기본법 밑에 쭉 와서 공장 설립 산업단지 이쪽에서 아까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게 요쯤에 있다는 거야. 요쯤에 있는 거고 아까 세금에 대한 건 요건 지방세에 대한 거니까 요건 좀 다른 이야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볼륨에 대한 이해했고요. 그리고 어디 쪽에 좀 몰려 있는지 그리고 뭐 거기에 적용받는 법률까지도 이해했어요. 그리고 세금도 이해했죠.
이걸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걸 하고 나면 옥석을 가리는 작업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심이 있다면 이제 그 물건들 찾아가 보고 실제 매매가가 얼마 정도 하고 또 임대료 넣으면 임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 확인해 보고 야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 또 공실률이 많은지 적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괜찮네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야 이거 너무 위험하네 하면 안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찾아보기 힘든 것들만 제가 조금 했고 이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이미 네이버 부동산에만 들어가도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상가 업무 공장 토지 있죠. 이걸 누른 다음에 여기 지입사항센터 상가 사무실 이런 거 말고 사무실 내지 지입사항센터 이렇게 딱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막 보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퀴즈에 대한 것들도 안내를 다 드렸어요.